Then the two of us need look no more. We both found what we were looking for. They don't see you as I do. I wish they would try to. I'm sure they think again if they had a friend like that. 안녕하세요. 아동 청소년 심리치료사로 일하는 이임숙입니다. 자, 세 번째 강의에서는요, 우리 아이의 자존감을 키우는 부모의 칭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세 가지 자존감 기억나시나요? 네, 신체 자존감, 정서 자존감, 인지 자존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 세 가지 자존감을 조금 생각만 할 수 있어도 지금 내가 하는 이 칭찬을 너무 막연한 칭찬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아이의 자존감을 키울 수 있는 칭찬으로 좀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요, 신체 자존감을 어떻게 키워주고 계세요? 특히 유아기의 아이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칭찬이 너무 예쁘다잖아요. 근데 솔직히 한번 점검해 보세요, 스스로를. 내가 지금 우리 아이한테 예쁘다라고 한 게 아이의 외모를 보고 한 칭찬인가요? 아니면 아이의 하는 짓을 보고, 하는 행동을 보고 하는 칭찬인가요? 아니면 아이의 말이 예뻐서 예쁘다고 하나요? 사실은 다 뭉뚱거려서 아마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듣는 아이들은요, 어떻게 들을까요? 제가 보기엔 많은 아이들은요, 예쁘다는 말을 외모에 대해서만 이해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막연한 칭찬이 아니라 구체적인 칭찬을 통해서 내가 이럴 때 이런 모습을 부모님이 참 좋아하시고 그게 참 좋은 거구나 라는 인식, 자아 개념이 생기는 칭찬을 할 수 있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긍정적인 신체 이미지를 키우는 일상의 칭찬은 어떤 게 있을까요? 외모 칭찬을 하지 말라고 딱 제가 선을 그어드리면 갑자기 무슨 칭찬을 해야 되지 하고 막막해 하시는 분들 많으시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활짝 웃을 때 어떤 느낌이세요? 아이가 나를 보고 활짝 웃었어요. 혹은 친구랑 놀면서 그 웃는 모습이 너무 좋잖아요. 그럴 때 뭐라고 말해주면 좋을까요? 내 마음에 느껴지는 걸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너가 웃는 모습을 보니까 엄마 마음도 환해지는 것 같아. 오늘 기분이 되게 좋아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이가 뭔가 만들기를 하거나 블록을 쌓거나 그림을 그릴 때 눈빛이 어때요? 초롱초롱 빛나죠. 그럴 때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신체 자존감이란 신체 이미지도 있지만 신체적 능력이 항상 함께 가잖아요. 아이가 어떤 활동을 할 때 너의 눈빛이 초롱초롱해진다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너가 집중할 때 굉장히 초롱초롱한 것 같아 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요. 내가 이걸 집중할 때 엄마 아빠가 나를 참 예뻐하시고 내 모습이 참 좋아 보이는구나, 엄마 아빠가 참 기뻐하시는구나를 알게 되면서 아이가 어디에 초점 둘까요? 더 예쁜 척 하는데 초점을 둘까요? 아니면 이걸 더 집중하는데 초점을 둘까요? 집중하게 돼요. 그 모습 자체, 뭔가에 집중하는 모습을 우리가 칭찬하면요, 아이는 그 활동에 훨씬 더 집중을 잘하게 된다는 것도 한번 팁으로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근거를 가지고 아이에게 구체적으로 칭찬하면은 우리 아이는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체 능력에 대한 자존감, 정서 자존감, 인지 자존감을 키우는 칭찬도 좀 아셔야 되는데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모습, 그래서 끝끝내 잘 해내는 모습을 칭찬하는 원칙이에요. 갈호 안에만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자, 아이가 신체 활동을 엄청나게 해요. 막 달려가요. 그럼 뭘 잘해요? 달리기를 참 잘하는구나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내 아이가 한발뛰기를 막 해요. 한발뛰기. 엄마 나 봐라, 한발뛰기 배웠다 이러면서 콩콩콩콩 뛰어요. 물론 한 번 하고 까닥 넘어질 수도 있고요. 두세 번까지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10번까지 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 칭찬의 기준이 있죠. 진짜로 잘할 때만 칭찬한다라는 기준이 있는데요. 아니에요. 칭찬의 기준은요, 아이가 일주일 전, 한 달 전에 못하던 걸 오늘 할 수 있게 된 거는 다 칭찬거리예요. 왜냐면 그게 성장의
과정이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칭찬거리가 사실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하루 종일 신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중에서 우리 아이에게 칭찬할 수 있는 건 뭔가요? 자, 요때 또 잘하는 것만 자꾸 선별하시는데 그러지 마시라고요. 아이가 신발을 혼자 신는데 짝짝이로 신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 혼자 신발 잘 신는구나. 이렇게 먼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와주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늘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야, 근데 이제 왼발 오른발이 바뀌었는데 왼발 오른발 이거를 잘 찾는 방법 알려줄까? 저는 스티커 같은 거 좀 붙여놓고 아이한테 좀 쉽게 기억하게 하는 방법도 좋은 것 같아요. 오른쪽은 빨간 스티커, 왼쪽은 노란 스티커. 그럼 애가 그것만 보고 또 기억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 날은 무슨 칭찬을 하실까요? 와, 너는 기억도 잘하는구나. 이건 무슨 자존감을 칭찬한 거죠? 인지 자존감을 칭찬한 거예요. 네. 그래서 한 가지 활동에서 사실은 신체 능력의 자존감도 키워주고요. 정서 자존감도 키워주고요. 인지 자존감도 키워줄 수 있는 칭찬을 우리가 좀 익숙해지면 좋겠습니다. 꼼꼼하게 열심히 잘하네. 저는 이 칭찬도 정말로 많이 강조를 드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엄마 얼굴이라고 그려줬는데 동그라미도 삐뚤빼뚤하고 머리카락이라고 그렸는데 세 가닥 딱딱딱 그려놨어요. 선생님, 이건 도저히 꼼꼼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꼼꼼함을 찾아내요. 야, 너 엄마 머리카락을 되게 진하게 꼼꼼하게 그렸구나. 야, 엄마 멋진 머리카락을 가지셨네? 그럼 애가 엄마를 한번 보더니 갑자기 머리카락을 열심히 그려 넣어요. 네, 그래서 우리의 말 한마디에 따라 아이의 행동이 정말로 180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꼼꼼하게 잘하는 거. 자, 그림 그리기, 색칠하기를 꼼꼼하게 잘하는구나. 또 오리기도 되게 꼼꼼하게 잘하는구나. 정말로 받은 칭찬만큼 행동해요. 그럼 그 칭찬 받으면 또 그 다음 걸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혼자서도 정말 잘하는구나예요. 왜냐면은 정말로 아이는 스스로 혼자서 해야 될 일들이 많아져야만 합니다. 아이가 초등학생이 됐습니다. 가방 챙기기를 계속 부모님이 해주시는 분들 의외로 꽤 있으세요. 그거 아이 위한 거 절대 아니에요. 나중에 고학년이 되면 이제 아이가 스스로 알아서 챙겨야 된다고 딱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앞뒤가 안 맞습니다. 습관을 만들어주는, 스스로 자기 걸 자기가 챙기는 습관을 만들어줘야 될 그 시기에 습관을 만들어주지 않고 다 해주셔 놓고 이제 너 10살 됐으면 네가 혼자 알아서 해야지. 이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장난감 정리를 혼자서도 잘하는구나. 네. 자, 장난감이 10개가 어질러져 있으면 아이가 혼자서 치운 건 몇 개인가요? 달랑 한두 개밖에 아닐 거예요. 그렇죠? 나머지 8, 9개가 여전히 널브러져 있겠지만 그래도 와, 너 요 2개를 혼자서도 정말 잘 정리했구나. 라고 하면은요, 아이들이 한두 개 칭찬받았으니까 또 어떻게 된다고요? 그 다음 2, 3개를 더 할 수 있는 힘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제가 꼭 강조하는 칭찬.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구나. 어떠세요? 우리 아이는 그림을 그리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휙! 블럭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황창! 무너뜨리고 있지 않나요? 이 아이들에게 꼭 해야 될 칭찬이 포기하지 않고 잘하는구나예요. 자, 그랬더니 어떤 분이 또 물으세요. 이미 망가뜨리고 안 한다고 이미 포기했는데 어떻게 그 칭찬을 해요? 네, 칭찬의 타이밍을 보셔야 됩니다. 아이 표정을 보세요. 아이 표정이 어떨까요? 이럴 때 이미 이제 우리는 알아요. 한 1분 뒤면은 폭발하겠구나. 애가 확 집어 던지겠구나가 예측이 되세요. 예측되면 뭐 해야 된다? 예방하셔야죠. 와, 이거 지금 잘 안 끼워지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구나. 이거예요. 정말로 신기한 마법 같은 변화가 있습니다. 아이가 정말 끝까지 열심히 해요. 상담실에서는 보드게임을 자주 합니다. 특히 유아기 아이들한테는 좀 머리를 쓰는 전략 게임보다 주사위 굴려서 하는 왜 사다리 타기 놀이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자기가 이기고 있을 때는 너무 신나요. 규칙도 잘 지킵니다. 자, 그런데 어에 딱 걸려서 쭈르륵 하고 미끄러져서 저보다 뒤로 내려왔어요. 그럴 때 아이들이 또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시죠? 몰라, 안 해! 하는 아이가 있고요. 그 정도로 이렇게 조금 공격성을 세게 드러내지는 않지만 이제 반칙 쓰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우리가 잔소리를 하고 혼을 내게 되잖아요. 너 왜 반칙 쓰네? 너 왜 거짓말하니? 너 자꾸 이럴 거면 엄마 너랑 안 논다? 이러시면 아이를 도와주지를 못해요. 오히려 정말로 완벽한 거짓말을 하고 완벽한 반칙을 쓰는 쪽으로 머리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자, 쭉 미끄러졌어요. 아이 표정에서 한 1, 2초 사이에 씩씩대는 게 딱 나타나죠. 그때 타이밍을 딱 잡으셔야죠. 와, 지금 딱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텐데 그래도 끝까지 계속 하고 싶구나 했더니요. 아이들이 어때요? 선생님 차례예요. 굴리세요. 이러면서 막 기다려요. 이 아이가 지금 막 포기하거나 집어 던지고 싶었는데 내가 던진 이 한마디에 마음을 딱 잡아서 다시 한번 해보려고 용기를 가졌구나. 이게 다 보이게 되는 거예요. 칭찬의 법칙은 좀 아이의 연령에 따라 아시면 좋은데요. 예, 태어나서 24개월까지는요, 사실은 되게 갓난쟁이가 걸음마하고 그 시절이잖아요. 이제 말 막 배울 때 그 시절에는요, 그냥 아이가 하는 모든 활동에 박수치고 엄지척 맞장구 쳐주세요. 와, 훌륭해, 멋있어, 대단해. 이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는요, 무조건 긍정적 반응인데 단 한 가지, 훈육의 팁을 좀 아셔야 돼요. 이때 아이가 갑자기 막 던지는 행동을 하는데 거기다 대고 막 잘했다고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제대로 된 훈육을 하셔야 되는데요. 훈육은 혼내는 게 아닌 줄 아시죠? 잔소리하는 거 아닙니다. 훈육은요. 그 순간 마음을 진정시키고 1단계 마음을 진정시키고 2단계 가르치기예요. 그래서 아이가 던졌어요. 그럴 때 잠깐 손을 살짝 잠깐만 하고 표정을 조금 담담한 표정으로 차분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손 살짝 잡고 던지면 안 돼. 안 되는 거야. 이 정도만 해도 애가 입이 삐죽삐죽해요. 울음이 나올 것 같지만 잘 기억해. 던지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음번에 그걸 몇 번 더 해주면 아이는 던지는 행동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에서 36개월의 자존감을 높이는 칭찬의 법칙은요. 요 두 단어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요 시기부터는요. 활동 자체가 목표인 숙달 목표. 가 있고요. 어떤 아이는 자꾸 이렇게 어느새 잘한다 못한다에 예민해져 갖고 수행 목표, 해내는 거에만 목표를 두는 아이가 있어요. 당연히 결과보다 활동 자체가 목표가 돼야 됩니다. 제가 지금 요 앞에 말씀드린 칭찬의 원칙들이 있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구나,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구나. 이런 걸 칭찬해 주시면 정말로 아이는 숙달 목표를, 그 활동 자체를 목표로 가진. 자, 그럼 어떤 아이들이 수행 목표에 자꾸 집착하게 될까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독서나무 그래가지고 책 읽으면 스티커 붙이기 많이 했었거든요. 저는 그게 좀 되게 마음이 불편했었어요. 왜냐하면 딱 수행 목표 방식의 책 읽기가 길들여져 버리면 이 책 한 권을 여러 번 읽어도 우리는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많이 읽는 거에 목표를 둬버리는 게 바로 수행 목표예요. 근데 이 아이들은요, 결과에만 자꾸 칭찬받은 아이. 그래서 너 이건 아니야. 틀려서 잘못해서 다시 해. 이런 말을 많이 들었던 아이들이 보이는 부작용이다. 이것도 좀 아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3살에서 7살, 3, 7세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는 칭찬의 법칙을 제가 조금 더 원칙적인 걸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7가지인데요. 진심을 담아야 합니다. 네, 이 진심을 담는 방법은요. 칭찬하는 표정과 몸짓이 그 말의 내용과 일치해야 돼요. 엄마 나 이거 잘했지? 그래 잘했어. 어떠세요? 이건 우리는 딱 봐도 알잖아요. 근데 애들도 느낍니다. 이게 이상하다? 그래서 표정과 몸짓이 말의 내용과 일치되는, 이게 바로 진심을 담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능력보다는 노력을 칭찬해 주세요. 이거는 이제 앞부분에 한 얘기인데도요. 잘 안 돼도 끝까지 노력하는구나, 포기하지 않고 애쓰는구나가 바로 아이의 결과적 능력이 아니라, 타고난 능력이 아니라 이 과정의 노력을 어느 정도 기울이는가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게 바로 결과보다 과정 행동을 칭찬하는, 바로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어려워하시는 칭찬 기법이 단점을 장점으로 바꿔서 칭찬해 주기예요. 아이가 막 앉아서 제대로 집중 못하고 이거 놀다가 저거 놀다가 하잖아요. 그럴 때 너 왜 이렇게 산만하니라고 하는 비난을 하시기보다 잠깐만, 넌 정말 호기심이 많구나라고 먼저 칭찬해 주세요. 다만 단점을 장점으로 칭찬할 때는 먼저 그걸 칭찬해 주고 난 다음에 방법을 제안해서 수정하고 바꿔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이것저것 놀던 아이한테
잠깐만, 너 진짜 호기심이 많구나. 근데 한 가지 이 놀이를 끝까지 다 놀고 그 다음 걸 놀 수 있어. 이렇게 한계 설정하는 것도 사실은 부모님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근데요, 우리 애는요, 이거 끝나고 하자고 하면요, 막 짜증을 내요. 그거는 부모님의 한계가 단단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단단하다라는 용어를 강조를 좀 드리거든요. 이건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이에요. 근데 우리는 조금 짜증내면 알았어, 이번만 하는 거야? 이건 단단하지 못한 거예요. 단호한이라는 단어를 제가 조금 조심스럽게 쓰는 편인데요. 왜냐하면 단호하게 하라고 그랬더니 무섭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단호하지 않고 그냥 원칙은 단단하게 세우시고요. 그다음에 또 조금 어려운 칭찬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긍정적 의도를 칭찬하기인데요. 아이가 실수 많이 하잖아요. 그래도 그 속에 긍정적 의도가 있습니다. 요즘 유치원에는 숙제도 있잖아요. 요거 요 문장을 몇 번 보고 따라쓰기 이 정도의 숙제를 내주는 것도 있는데 아이가 그거 한 3문장만 따라서 쓰면 되는데 글자도 다 아는 아이가. 근데 막 짜증을 내요. 그러면 부모님은 무슨 말씀을 하세요? 너 이거 쉬운 걸 왜 이렇게 짜증을 내니? 이거 하지 마시고요. 야, 너 참으려고 애쓰는구나. 힘든 걸 잘 참는구나. 이게 바로 긍정적 의도예요. 힘들어도 끝까지 하려고 하는구나.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타인과의 비교가 아닌 아이의 변화 과정을 칭찬하기. 일주일 전, 한 달 전, 1년 전보다 네가 얼마나 눈부시게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는지를 종종 말씀드려 주세요. 아이들 모릅니다. 본인 스스로가 그 생각을 할 수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 너가 예전에 못했던 걸 지금 이렇게 노력했더니 이만큼이나 잘하게 되었어를 종종 해주신다면 굉장히 자존감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칭찬 한 가지. 아이가 스스로를 칭찬하도록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부모님 칭찬은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근데 너는 오늘 블럭 만들기에서 너가 잘한 점은 뭐라고 생각하니? 이걸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걸 물어보시면요. 초반에는 부모님이 했던 칭찬을 똑같이 따라 말하기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다 좋아요. 너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걸 여러분 누적하다 보면요. 아이가 막 찾아내요. 이거 아까 잘 안 맞았는데요. 제가 이렇게 힘줘갖고 딱 맞췄어요. 세상에. 너 그거 기억하고 있었구나. 맞아. 나도 봤었어. 너 진짜 멋지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신다면 네. 우리 아이의 자존감이 쑥쑥 올라가는 그런 결과들을 정말 멋진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존감을 높이는 칭찬의 법칙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